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도에서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기입니다. 신규 사업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외부 스타트업 투자나 M&A를 통해서 당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은 다른 전문가분들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만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는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들이 뭐를 해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2018년도에 스타트업 투자 현황을 좀 조사해 봤고요. 특별히 월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30억 이하의 초기 단계 투자가 많이 있고요. 시리즈 올라가면서 줄어드는데 이거는 회사가 다들 성공하면 좋겠지만 또 사라지는 회사도 있고 해마다 신규 투자가 계속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 프리 A나 시드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마도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투자한 회사들을 분야별로 좀 나눠 보니 모든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플랫폼, AI, 빅데이터,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핀테크 이런 부분이 투자가 건수별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최고의 키워드는 플랫폼이라고 보여지고요. 플랫폼의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얹혀서 예를 들어서 온디맨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인 건 분명한데 우리 회사에 맞는 AI 기술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 산업이고요. 공유 산업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창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로 공유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상 거래고요. 이것은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게 발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송이나 포장 이런 부분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그 전자상 거래를 이용해서 구입할 수 없었던 물건들이 지금은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효과로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부분에서도 유니콘이 등극을 했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아무도 우리들에게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제조업에 속해 있고 제조업은 투자를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조업 스타트업에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조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유 경제 플랫폼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지금 투자 대상은 굉장히 매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이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를 하는 산업들은 스타트업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C 기업보다는 굉장히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미뤄왔고요. 이제 최근에 조금씩 하게 됐는데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종종 나누게 되는데 다들 투자를 검토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밌었던 얘기, 들은 얘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우리 회사도 스타트업 투자를 합시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결정권자한테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이 사업의 경쟁자는 누구냐 물어보았을 때 상징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품 회사는 보쉬지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사업은 보쉬가 하고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보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M&A건 투자거래건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보시가 경쟁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할 만합니다. 대답은 대충 다 예상되시죠? 뭐 결정권자는 보시가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지 말자. 그래서 이 검토하는 기업 내 그 심사역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예를 보시면 뭐 이 회사는 뭐 스타트업 자동차 부문의 스타트업 역사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완성차나 뭐 티어원 회사들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결국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텔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초기부터 이 회사의 포텐셜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겠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투자자 중에서 막상 이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자동차 티어 1들이나 완성차 업체는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회사의 포텐셜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고 계속 미뤄왔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늦었지만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준비를 한 거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제 투자를 한 건 2년 정도 됐는데, 요 표는 지난 2년 동안 만도가 투자한 회사이고, 실제로는 여기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투자를 하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좋은 회사들 9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 회사가 얼만큼 좋은 회사냐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들이 뭐 2, 3년 후에 지금보다 뭐 엄청나게 성장했을 수가 있고 뭐 2, 3년 후에 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들이 사라지면 뭐 저도 같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상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인도네시아의 최대 자동차 오토바이 공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온디맨드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만도는 자동차용 샤시 부품도 개발을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그 퍼스널 모빌리티의 구동 그 e드라이브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전기 오토바이로 바뀔 거로 예상을 하고요. 결국 시간 문제고, 그때 우리가 이 회사랑 협력을 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다 회사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라이다 회사이고 세계적으로도. 근데 라이다는 그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라이다는 무조건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생겨났고 또 기업 가치가 뭐 조 이상이 된 회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라이다에 투자한 것은 라이다는 만도가 개발해서 보유해야 될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라이다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 컨셉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이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한 해는 이런 기술로 하는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갔다가 다음에는 다른 방식이 또 각광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우에는 메인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라이다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다른 라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고 기술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투자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회사이고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이게 구현이 될 것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먼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는 속도 제한도 있고 범위 제한도 있는 그런 간단한 거겠죠. 근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간단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같이 얻기 위해서 이 회사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그 레이서들이 국내에는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지만 레이서들이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행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분석 및 코칭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당장 레이싱은 뭐 저희가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겠으나 향후에 자율주행 드라이버 모델을 만들 때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델을 구현하면 더 좋은 드라이버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스파르타는 미국에 있는 고성능 캘리퍼 브레이크 회사고요. 그러니까 많이 브렘보라는 브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브렘보가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면 그 2등 그룹이 되는 미국 스타트업이고, 이제 점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이런 고성능 모델을 만들면서 이러한 고성능 브레이크가 과거에는 튜닝 위주의 부품이었다면 이제 OEM 업체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매스 프로덕션하는 그 브레이크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AI 기반의 AR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뭐 IT 업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그 광고에도 나오고 하는 회사들의 기본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그 제네시스 새로 나온 거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매뉴얼이 팍팍 떠버리는 뭐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 미러, 스마트 그 유리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유리의 투명도나 반사율을 조절하는 회사입니다. 그 자동차 썬루프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옆에 창문, 뒤에 창문까지 해서 이제는 우리가 틴팅을 할 게 아니고 정기적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슈퍼 캐패시터 활성탄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 캐패시터의 뭐 장점, 단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리튬이온 대비는 많은 제약이 있고 그 제약 중에 하나가 높은 가격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주 원료인 활성탄의 그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서 향후에 어떤 방식인지 전기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가장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회사인데 킥보드 같은 그 퍼스널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에이다스 같은 거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당사의 에이다스 기술로 이끌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다른 부분과 협력도 향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이 회사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희는 이런 회사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전략 마케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기술 개발이나 비즈니스 컨셉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TV 광고 중에서 이 광고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키고 있다는 광고고요. 그 하이닉스 광고고 SK 광고입니다. 이거를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엔드 커스터머한테 그 어필할 필요가 없었던 B2B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그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마케팅을 하느냐? 뭐 이해하기 쉽게 오래 전에는 요게 하나였죠. 인텔 인사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PC를 사러 가면은 인텔이 있는지 미안하지만 그 다른 회사가 있는지를 구별해서 인텔이 있으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PC에 해당되고 자동차 쪽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차가 지나가면 야, 저 차는 누가 만든 차라는 걸 보지 않고 저 차는 웨이모다 뭐 이렇게 봅니다. 결국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고객의 선호도가 그 OEM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같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엔드 커스터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들의 피드백이 또 빠르게 확산이 되고 결국은 OEM이 이 그 들어오는 부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업이라는 것을 그 전달할 필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특이한 부분이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란 건 이 부분인데 저도 같은 50대지만 도대체 어느 50대가 이렇게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고르게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정치인, 연예인, 뭐 이런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모든 소통을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시면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미 TV나 다른 광고의 그 시장보다 이 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의 산업이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략 마케팅은 여태까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는 직원들한테 잘하고 국민들한테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마케팅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고객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사에서 오늘 많이 오셨겠지만 아마도 미래 신사업으로는 현재 하지 않는 자동차 부품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그 자동차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 한 가지 굉장히 재밌었던 일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는 자동차 회사지만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해보자, something new라는 표현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라고 지시가 많이들 내려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결정권자한테 올라가죠. 그 보시를 검토했던 그분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올라가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정권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와라. 없지요. 여태까지 안 했던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전문가가 없으니까는 사업하기가 어렵겠구나. 뭐 이렇게도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부품 사업을 하건 온디맨드 서비스건 모빌리티 서비스건 진출하게 된다면 시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희는 이걸 했는데 갑자기 이걸 하면 믿을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엔드 커스터머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사에 맞는 전략 파트너를 얻어서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만도가 나와서 우리 만도는 굉장히 이런 회사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제3자 시점에서 만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마케팅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완성차 이름을 지금 생각을 하려니까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매력을 끌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속도로라든지 뭐 강남대로에서 막 150km로 달리다가 뒷타이어 꿇고 급턴을 하고 이런 그 광고를 만든다면 아마도 제재를 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도나 또는 그 자동차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유튜브 회원이 만들어서 올려서 그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이 그걸 보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마케팅이 살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자동차 부품 회사도 어떤 5년 뒤가 됐건 10년 뒤가 됐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그런 회사로 변해가고 있어를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계속 고객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한 번도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어떤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를 내놓는다면은 우리가
열광을 했겠습니까? 호텔 서비스만 업으로 했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 비디오 카드 칩셋을 만들던 회사가 자율주행 칩셋을 만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내놓으면 우리는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그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플레이어 우리들보다 그들한테 더 믿음이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